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 공개하면서 노조의 폭력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와 광역 지자체로부터 수백억 원의 지원금을 받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요구한 노조 회계 장부 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 과정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생중계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강력한 노동개혁, 노조 그런 불법 행위의 초강수를 네. 지금 놓고 나선 것이죠. 네. 이 강성 기득권 노조에 대한 그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지금 장면이었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금채공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조의 금품 요구, 그다음에 이제 채용 강요, 예. 봉사 방해, 이제 이렇게 금채공이라고 보통 이렇게 회자를 하고 있고 예. 또 수사기관에서도 보통 금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권성동 의원이 뭐 자료조회 조사를 해서 보니까 1,520억 원이라는 돈을 지난 5년간 전 정부를 비롯해서 5년간 지원을 한 게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정말 건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설 노조 이 폭력 범죄 예. 이걸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이건 국가도 아니다.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전부 들어가는 걸 이 기득권 강성 노조가 전체 조합원의 이 이익이 아닌 그 소수의 강성 노조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국민의 혈세가 이 지원된다는 거. 그런데 거기다가 또 1,500여 원의 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감사 거부를 한다는 거는 이게 어느 도단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이런 관련 기관의 국무위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건설 노조에 대해서 좀 칼날을 네. 켜놓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건설 노조의 어떤 그 불법 행위, 폭력 행위 이런 것들이 늘 회자되었었고 오늘 또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타워 크레인 노조 이거 아주 대대적으로 일면에서부터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이 타워 크레인 노조의 원래비 요구를 할까? 네. 이런 것들이 이 불법 노조 이 활동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50 몇 프로 이렇게 이제 60% 가까운 그런 예. 그 불법으로 그러네 58.7%네요. 돼 있거든요. 예. 이 타워 크레인 노조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제 기억에 2015년도인가 아마 생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노조 이제 그 크레인 타워 노조가 가입을 안 하면 지금 그 매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수년 동안 비노조는 딱 한 명.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세습 체제이거든요. 네. 우리 그 노조가 아닌 더군다나 노조에 가입을 해도 2년여 동안 또 실질적으로 일을 못해서 뭐 킥 서비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도.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원래비가 8천에서 한 사람이 2억 원까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타워 크레인의 가장 그 건축 공사 현장이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H빔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올릴 때 여기서 태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공기 안에 이게 건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레비를 내. 그래서 500에서 8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올레비를 안 주면 안 한단 말이죠. 그 심지어 이번 그 경찰 조사에나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한 사람이 최대 2억 원까지 받아갔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공사비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회사 이 피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피해가 되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 내다음에 또 건축비를 아끼기 위한 그 원래비가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공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는 국가적인 손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건설 노조의
이건 정말 많은 이런 불법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채공, 금품 여부 채용 강요, 공사 방해. 근데 저도 지금 제가 사는 송파 지역에서 굉장히 대단지 그 아파트 지금 건설 공사 중인데 아니 그 잘 가는 커피 그 숍에 갔는데 그게 이제 다 이주를 했어요. 네. 뭐 발파 공사하고 그런데 공사를 못하고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관심 있어서. 그랬더니 노조가 와가지고 자기들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노조원들을 이 채용 안 해주면 거기서 이제 불법임에도 합법을 가장한 시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보고 있다. 결국은 노조의 그 요구를 들어줘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복이 무서워서 사실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감안한다면 엄청난 정말 국가적인 어떤 그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큰 피해입니다. 특히 타워 크레인 같은 거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작업을 안 하면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부수적으로 다른 공사를 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고층으로 H빔이라든가 이걸 해서 올려야만이 뭐 여러 가지 콘크리트 그게 뭐 콘크리트 타사를 한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거 딱 씌워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그런 걸 이용해서 입주 같은 것도 지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죠. 그런데 노조원들이 자기들끼리 딱 스크럼을 짜고 가입비 뭐 3천만 원 막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러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그 노조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예 이력서를 내도 이 공사하는 시행사나 공사를 하는 쪽에서 아예 받질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비노조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조원들이 반발을 해서 이거를 그냥 공사를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딱 지침이 지령이 그렇죠.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거 중단. 소위 말하면 자기네들 우리가 전문용어로 흔히 말하는 카르텔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로 매년 한 770여 명의 타워 크레인 기사가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기사 자격증을 타고. 네. 따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노조를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네. 자기 밥그릇을 딱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 네. 그리고 가입 하나 하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막 이렇게 요구하고 들어오더라도 한 1, 2년은 뭐 그런 공사 현장에 동원돼 가지고 그 있지 않습니까? 뭐 현장 장악한다든가 또 뭐 이렇게 시위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동원 인력으로 쓴다는 거예요. 내세우는 명분이 또 굉장히 또 그 참 어처구니가 없는 명분을 내세워요. 이게 타워 크레인 기사가 숙련공이 아니기 때문에 숙련될 때까지 이제 인턴식으로 이게 뭐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이 비노조원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 신참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와서 망치로 타워 크레인 밑에를 때려. 두들겨가지고 공포심을 주게 해서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그렇군요. 지금 보도가 됐더라고요. 정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참 떼법을 쓰면서 조폭 같은 그런 수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방치를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 말 맞다나 이 국가냐 나라냐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옛날에 헬조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불법 행위 이런 것을 방치하면서 어떻게 책임을 거둘 수 있냐. 지난번 그렇죠. 공무원과의 그 대화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도 아주 거기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라 촉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 정부로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경로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 차례 그 회계 투명성 차원에서 깜깜이 회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투명하게 하자. 뭐 자기들끼리 노조비를 걷어서 쓴다면 또 뭐 정부가 왜 간섭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지원금 아닙니까? 5년간에 1,520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연간 뭐 한 300억 이상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꼭 노조가 아니라도 저희들도 무슨 연구비를 받는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하죠. 전부 일일이 다 내야 합니다. 돈이 어떻게 썼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무슨 행사를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거 다 내고 그걸 감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걸 못 하겠다 해가지고 아마 1,000명 이상 우선 그 327곳에 대해서 그 자료도 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겉지우고 그 속지 하나 그것만 찍어서 내라는 것도 지금 거부해버린 거 아닙니까? 207곳인가요? 100곳만 내고.
노조 회비도 이제 보니까 그 세액 공제를 일정 부분 하더라고요. 15%나 해주대요. 그런데 이제 뭐 보도가 됐지만 그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해외 선진국이라고 지칭이 된 나라에서도 정부 지원금이 가는 곳은 NGO 단체라고 하더라도 모두 회계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을 하는 그런 걸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대요.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대표적인 노조가 이제 두 곳인데 이런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회계 감사나 회계 노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돈은 받아서 지원을 받고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생각밖에 지금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회계감사는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투명하지 못한 회계라고 하면 정부에서 구태여 지원할 필요가 없죠. 네. 지원을 하는 거는 결국 전부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어떤 근간을 해치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거나 불법 폭력 집회를 해버린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국가의 지원을, 국민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의 그 경제에 그 해악을 미치는 그런 활동을 만약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가의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지원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까지도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사실은 지금 민노총, 한노총 똑같이 위에서 지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거 제출하지 마라. 이건 공권력에 대한, 정부에 대한 도전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방치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 지금 선출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유권자들, 그러니까 표로 이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이제 정치인들이 그 선출직, 소위 표 유권자를 의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강성 노조, 기득권 노조, 그러니까 전체 노조라기보다는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노조에 대한 엄단, 소위 말하면 특히 건폭 같은 거, 건설 노조 폭력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단속하거나 이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그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뭐 연금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이 노조는 공공의 노조가 국가의 어떤 기반이 되는 시설의 노조도 많지 않습니까? 뭐 금융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뭐 노조가 있지만 산별 노조가. 그런데 이런 그 일부 노조가 이러한 불법을 통해서 기득권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불법을 지탱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방치가 된다라고 하면 국민은 지지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죠. 지금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다음에 한 국가나 국민의 리더로서 이런 강력한 정책 결정과 그다음에 지속을 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는다 보고 저는 지금 이런 경우가 이번에 40%대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 몇 프로가 지금 상승했거든 지지율이. 결국은 리얼 밑에 있어 40%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몰아가고 돌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를 넘고 그래야 이제 국정 운영에 동력도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올해 3대 아주 개혁 과제로 내세우는 게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노동 개혁은 이런 뭐 단순하게 노조 회계장부 이거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노조가 개혁되지 않아 가지고는 일자리가 생길 수가 없고 늘어날 수가 없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한 국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처럼 센 노조가 없잖아요. 이래 가지고는 국가가 발전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는 그런 큰 틀 위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앞에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불법 강성 기득권 노조 이걸 만약에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대통령으로서 또 국가의 수반으로서 이건 직무유기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로부터 정말 지탄을 받고 그다음에 공포의 대상이 된 이런 일부 이 건폭, 건설 노조, 불법 폭력 이런 급품 갈취 뭐 채용 강요라든가 공사 방해 이런 부분들이 개혁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 정부가 넘어서서도 이게 결코 근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강력한 단속만이 이 국가와 국민의 지탱을 하는 그런 근간이 된다. 대통령으로서 참 저는 정말 그 일신을 면모하는 그런 어떤 뚜렷한 확고한 비전 그런 그 목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해 준 그 뜻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력하게 나라를 좀 불법에 대해서. 정상화시켜달라. 네. 또 하나는 뭐 저희도 한두 차례 다뤘습니다만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이미 소위에서는 강행 처리했고 또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합쳐갖고 노란봉투법을 처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법사위는 패싱해갖고 네. 국회 본회의로 바로 직회부라고 합니다. 예, 올릴 모양인데 이 노란봉투법도 뭐 이 손해배상 청구 제도를 남겨놓기는 했어요. 하도 이게 비난을 그런데 그걸 엄청나게 제한해 버려가지고 사실상 이게 노조 청구 행위 조장법이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노동쟁의라고 하는 부분은 합법적인 틀에서 이제 평화적인 또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뭐 트릭을 쓰는 이런 노동쟁의가 결국은 이 국가 경제를 흔들어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협소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그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조가 불법 쟁의를 통해서 경영권을 흔들어 버리면 결국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렇죠. 국가 경제가 취약하게 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소위 말하면 그 안 좋은 영향으로 돌아서고 경제 수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제가 늘 말씀을 이제 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해외 투자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미국 같은 데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가장 안 좋은 영향이 뭐냐? 강성 노조 때문에 우리 한국이 투자 못 하겠다. 이런 지금 분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가 경제를 좀 먹고 흔들어 버리고 또 소위 말하면 국민들의 피해를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제고가 돼야 되는데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 노동쟁의를 하더라도 이 그 사측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재가 굉장히 약화돼 버리는 형태고 거의 제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조에서 면죄부 준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불법적인 노동쟁의를 하더라도 이 사측에서는 이게 관여를 못하고 법적인 제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그런 걸 막아버리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국가라든가 그다음에 경제계에서는 극력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게 그대로 관철이 돼버렸다고 하면 노조에서 생각하는 부분들하고는 정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파급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곡관리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쌀 남는 거 전부 정부가 사주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쌀값이 더 떨어져갖고 농민단체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야당은 농민들 생각한다 해서 그것도 지금 강행 처리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거부권 아닙니까? 60일 지나가지고 이제 한노위 거쳐가지고 직회부가 본회의에 부의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거의 100%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알기 때문에 정치적인 소모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정말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략적인 싸움만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고로만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 여론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뭐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대우조선 해양 파업 등 이런 것들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엄청난 국가적 또 뭐 개별 회사의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인 그런 피해가 발생했고 그 테슬라도 전기자동차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어쩐다 해고 대통령까지 전화했는데 어디 인도네시아로 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노조가 세가지고 들어가 봤자 도대체 안 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좀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노조에 대해서 강성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차원이라든가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노조를 풀어놔가지고 노조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정상화시키고 좀 고삐를 죄는 거라고. 그렇죠. 이게 저는 그 노동 소위 말하면 노조 탄압이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이것은 극히 국한된 그 의견인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사실 국가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진짜 전체 근로자 노조원들을 위하는 거라면 이런 일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강성 불법 노조 이거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주안을 두시고 강력한 단속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국가 경제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0% 동감을 표시를 하겠습니다.